65세 기준으로 확 유병률이 올라가는데 80세 이상이면은 진짜 높아요. 맞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사실은 여성들이 남성보다 높은 이유 중에 하나가 안녕하세요. 대한내조증학회 채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병원 신경과의 김태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산부인과 전문의 우리 동네 산부인과 우리동산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홍혜리입니다. 자, 오늘은 폐경과 뇌졸중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폐경 이후에 여성들은 뇌졸중 위험도가 좀 높아집니다. 네. 대략적으로 폐경과 관련돼서 언제까지 뇌졸중 위험이 좀 높아질까요? 사실 이거 보면서 되게 슬펐는데 계속 높아지더라고요. 폐경되고 난 뒤에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유병률이 계속 증가하는데 그거는 나이가 들어서 증가하는 걸 그쵸? 수도 있습니다. 근데 네. 남자분들보다 조금 더 드라마틱하게 팍 증가하는 느낌이 조금 들어서 폐경 직후에는 이제 만 50세에서 59세, 이제 60세 미만에서는 뭐 1000명당 0.8명 뭐 이렇게 본다면 60세 이상에서는 이제 1000명당 2분, 그리고 65에서 75세 미만에서는 이제 4.2명, 그 다음에 75세가 넘어가면 1000명당 11명 이상 이제 이런 뇌졸중 유병률이 높아진다라고 돼 있습니다. 뭐 심혈관 질환 같은 경우에는 80세 이상에서는 여자가 훨씬 더 많아지는 걸 보면 이런 뇌졸중 위험도는 사실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이가 들면 들수록 계속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통 뇌졸중의 평균 나이가 70세 초중반 정도가 됩니다. 그 근처가 제일 많이 생기시고요. 65세 기준으로 확 유병률이 올라가는데 80세 이상이면은 진짜 높아요. 맞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사실은 여성들이 남성보다 높은 이유 중에 하나가 평균 수명이 여자가 더 높기 때문에 길고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더 환자가 많기도 하고, 그리고 여성분들이 혼자 사시는 경우도 있고 할아버님들이 먼저 이제 가시고, 그리고 할머니 혼자 사시면서 관리가 잘도 안 되고 식단이나 이런 것들이 좀 조절이 잘 안 되고 병원에 꾸준히 다니시는 분들이 혼자 또 계시다 보면은 안 오시죠. 네, 그런 게 영향을 많이 주기도 한다라고 알려져 있어서 연세가 드셨다고 하더라도 사실 관리 잘 하시면은 90세, 100세에도 건강하게 다니시는 분들이 맞아요. 굉장히 많으니까 내가 여자하고 난 폐경이 됐으니까 너무 위험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진 않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폐경 이후에 내가 뇌졸중 없이 건강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일단 이 뇌졸중 학회의 유튜브를 주기적으로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중요한 내용이 아주 많습니다. 좋은 콘텐츠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뭐 운동을 어떻게 하면 되고, 저 봤는데 굉장히 내용이 정말 깨알같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제가 외래 볼 때 이 영상을 링크해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대한뇌졸중학회에서 정말 고퀄리티로 만들고 있는 이 유튜브를 구독하셔가지고 주기적으로 올라온 영상들을 보면서 계속 리마인드를 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를 생각하다 보면 결국에 그게 습관으로 몸에 있거든요. 그리고 건강해지고. 그럼요. 네. 결국에는 제가 봤을 때는 선생님들이 만들어 놓은 영상 중에서 이제 뇌졸중 위험도를 낮춘다고 얘기하신 것들이 심혈관계 질환의 발병도 낮추는 거랑 일맥상통하더라고요. 꾸준한 운동, 주 3에서 5회 이상. 근데 이제 그 영상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과한 운동은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폐경 이후에는 골다공증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너무 뭐 많은 무게를 친다던가 뭐 이런 것들 진짜 주의. 압박골절 올 수 있죠. 큰일 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나 위치 변화가 큰 것들, 뭐 암벽 등반 하시는 분들 많지는 않겠죠. 그런 암벽 등반이라던가 아니면 그것도 골절되실 수 있습니다. 그럼요. 자전거도 조금 저는 자전거 위험합니다. 실내 자전거는 괜찮은데 네네. 실외 자전거는 사실 넘어지면 고관절 같은데 골절 같은 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제일 많이 추천드리는 게 유튜브에서도 나왔던데 계단 올라가기 대신 내려오는 거는 엘리베이터를 타셔야 돼요. 네. 내려오는 거는 오히려 관절에 무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집에 갈 때 계단을 꼭 올라서 가는 거, 그게 사실 근력 운동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된다고 돼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저는 폐경 직후에는 환자분들이 대부분 다 더워하시기 때문에 안면 홍조나 이런 것 때문에 골다공증에는 크게 도움은 되지 않지만 수영 굉장히 많이 수영. 권해드립니다. 수영이 사실 미끄러지지만 않으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게 정말 좋은 유산소 운동이고 관절에도 사실은 무리가 되죠. 안 가기 때문에 그리고 일단 시원해요. 네. 환자들이 이 더운 그런 증상들 좀 가라앉힐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수영 굉장히 많이 권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식단 관리 중에 저탄고지 한동안 되게 유행했잖아요. 사실 저탄고지가 우리 여성 생식 건강에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저탄 고단이 중요하죠. 단이 중요하죠. 네, 좋은 단이 단백질을 중요합니다. 복용하시는 게 사실 영양제 드시는 것보다 더 도움이 될 수 그럼요. 있다. 네, 그래서 저탄 고단으로 하시고 백미 같은 그런 정제된 곡물류는 좀 줄이시고 귀리라든지 뭐 현미라든지 잡곡밥. 뭐 네, 렌틸콩 뭐 이런 잡곡의 비율을 많이 늘린 이제 식이를 하셔야 포만감을 좀 늘리고 먹는 양이 좀 줄어요. 결국에는 똑같이 먹고 똑같이 움직이면 무조건 살찌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식단을 좀 관리해 주셔야 되고요. 늘 얘기 드리지만 뭐 고혈압, 고지질혈증, 그다음에 당뇨 같은 네. 대사증후군의 관리를 잘 하는 게 정말 중요하겠죠. 폐경 이전과 이후에 뇌졸중 위험인자 관리는 크게 달라지지는 않죠. 않아요. 예, 네.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고 나이가 드실수록 환자분들 중에 이런 분들 계세요. 난 이제 고지혈증을 진단받았으니까 갑자기 식사량을 완전 줄이시는 거예요. 진짜 문제예요. 채소만 드세요. 맞아요. 근데 야채만 드시면은 진짜 안 큰일 나요. 돼요. 왜냐면 연세가 네. 드시면은 양질의 단백질을 그쵸. 꾸준하게 맞아요. 섭취하시는 게 이 전신의 근육을 유지하고 근력을 유지하고 건강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살코기 위주로, 그러니까 저희가 뭐 소위 말해서 뭐 치킨 이런 고기 안 아니고 되죠. 네. 그냥 정말 소고기, 닭고기, 네. 돼지고기 기름기 많지 않게 충분히 드시면은 맞아요. 그게 훨씬 건강에 좋아요. 연세가 한 7, 80대 어머님들을 상담해 드릴 때는 식단 조절하라는 얘기를 안 드려요. 왜냐면 극단적으로 해오시거든요. 40, 50대 환자분들은 대부분 이제 주부시고 이제 식사 가족들 거 준비하시니까 식단을 좀 바꾸기가 수월하신데 맞아요. 이제 혼자 지내시는 어머님들 같은 경우는 아 그래 나 고지혈증 진단받았고 살쪘으니까 안 먹어야지 이러고 굶어버리세요. 근데 그분들 그러면 영양실조로 실제로 진짜, 오세요. 진짜 큰일 나죠. 네, 그래서 당 있으신 분들 저혈당 생기고 큰일 이래서 나요. 그런 거는 진짜 위험하고요. 식사는 꾸준하고 균형 있게. 네, 골고루 드시는 게 굉장히 네. 중요하고 그렇게 골고루 드시면 당뇨도 조절되고요. 그럼요. 혈압도 떨어지고요. 고지혈증도 그럼요. 조절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폐경 전이든 후든 우리가 위험인자 관리를 잘하고 꾸준하게 운동하고 식사도 고루고루 하시는 게 좀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사실 수 있는 그럼요.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네. 우리 환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뭐 100세 시대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저희가 폐경된 채로 3분의 1 이상의 인생을 살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폐경이 되고 난 뒤에 저는 이 새로운 출발선에 서는 거라고 얘기를 많이 드리거든요. 만약에 제2의 인생이 되는 네, 건가요? 정말 그래요. 왜냐면 결혼해서 자녀가 있다 치면 폐경이 될 때쯤 되면 애들이 이제 많이 커서 내 손을 약간 떠나는 시기가 되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폐경까지 되면 환자분들이 굉장히 큰 상실감으로 병원에 오셔서 상담할 때 많이 울기도 하시고 그 우울감이 되게 많이 높아져 있는 상태에서 병원에 많이 오시는데 제가 환자분들한테 늘 말씀드리는 게 폐경이 되고 난 뒤부터 이제 다시 내 정신 건강을 이제 리마인드를 하면서 꼭 생각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은 이제 나한테 오롯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드디어 왔다라고 얘기를 드리거든요. 그게 하필이면 이제 내 기능들이 신체 기능들이 좀 떨어진 시기가 돼 버렸지만 폐경이 됐을 때 이제 증상이 심할 때는 산부인과 전문의나 아니면 본인이 가지고 계신 기저질환을 조절해 주시는 주치의 선생님들하고 상의를 하시면 정말 건강하게 폐경된 채로도 즐겁게 제2의 인생을 정말 살 수 있으실 거고요. 그리고 또 제가 꼭 산부인과 전문의로서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 폐경기 호르몬 치료에 대해서 그냥 막연히 옆집 언니가 미용실 사장님이 뭐 누가 그랬는데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근데 이게 폐경이 된 직후에 적절한 나이에 적절한 기간 동안 이제 복용을 할 경우에는 삶의 질을 굉장히 많이 올릴 수 있고 뭐 골다공증이라든지 심혈관 질환이라든지 대장암 같은 경우에는 호르몬 치료를 하면 약간 낮아진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위험도가 낮아지는 질병들도 있고 예방할 수 있는 병들도 있으니까 폐경이 되시고 난 뒤에 폐경기 증상으로 너무 힘들고 고민이 많으신 분들은 반드시 근처에 있는 병원에 가셔서 의사하고 상의하신 후에 삶의 질을 위해서 적절한 치료를 결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연세가 드신 분들이 뇌졸중이 또 많이 생기고 폐경 이후에 위험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저희가 꼭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좀 기억을 하셨다가 적절하게 치료를 하시고 좀 더 건강하게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